자,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의 입국을 좀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여론이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김 기자,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뭔가 설명을 내놨다면서요? 네, 왜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느냐라는 것의 설명을 그동안 청와대 많이 요구했는데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제 중국 눈치 보기는 유감이다. 이런 입장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익이 없다 했지만요. 지금 여론은 국민의 여론은 좀 그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64%로 나타났고요. 예. 그럴 필요는 없다. 33%.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중국발 그러니까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이게 오늘 발표된 그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한 조사 결과입니다. 64가 금지해야 된다. 금지할 필요 없어요. 33. 일단은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금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좀 월등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상희 평론가 어쨌든 저렇게 저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청와대는 입국 금지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진단이었단 말이죠. 우리 김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조금 약간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불확실성의 원천을 차단하는 거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바짝 한 4주 정도 했으면 관리가 훨씬 쉬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퍼져 있는 그 범위로 보나 그리고 그거의 치사율이나 중증도 같은 거를 보나 과연 그 이외의 경제적인 비용, 코스트 내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고 저런 국민의 어떤 그 감정에 의거해서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협회에 권고하는 사람들과 경제 전문가들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발생할 비용과 코스트, 그 피해 이런 거를 놓고서 이게 장기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동안의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날 것이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이냐, 이거를 다 같이 늘어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어제 이제 사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저걸 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했고 지금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거에서 5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정부의 특별 입국 절차가 매우 실효적이다. 정말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발열 검사만 하고 없으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증상 전파력이에요. 무증상 전파력. 그리고 무증상에서 감염되면 1일에서 4일 사이가 이거 타이터레이시라고 하는데 그때 남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효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1595명의 확진자 가운데 11명뿐이 중국인이 없다. 지금 13명으로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한국인한테 퍼뜨리고 나면 그다음은 한국인 사람들끼리 더 퍼져가지고 확진자가 나오는 거지 이게 사람 11명 있었다 해서 적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가 이제는 적어져서 안 한다. 이거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중국인 입국자가 평소에는 하루에 19,000명인데 지금은 1,000명대로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는 1,000명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한 달 전, 2달 전부터 입국 금지를 안 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얘기는 아니다. 또 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133개국이 지금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35개국이 전면 입국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다 그러면 WHO 권고 라인을 안 지켜서 그런단 말입니까? 이거는 단지 권고일 뿐이고 적어도 자국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위교보다도 중요한 게 황구시보의 사설이잖아요. 적어도 이걸 지켰어야죠. 이걸 안 지키고 와서 이번에 와가지고 중국이 자국민을 위해서 격리하는 것조차도 이게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우리처럼 그럼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우리 그러면 우리 의사이시고 전문가인 명승건 교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 입국 금지해야 된다. 금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평론가분들은 의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정부가 안 되냐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 몇 군데에서는 중국발 입국 금지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범학계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테면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등의 범학계 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효과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대유행, 팬데믹이 될 조짐이 있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국가별로 여행 제한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퍼진 상황이 되었을 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2014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2009년에 신종플루 경험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그때 각 나라별로 나왔던 논문 23편을 종합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이 여행 제한은 그 전체 피크, 정점을 이루는 거는 2, 3주 정도는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에 발병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낮추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국제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만약에 비행기 90% 정도 제한을 했을 때는 2, 3개월 정도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 효능은 별로 없었다. 물론 완전히 더 100%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항바이러스제나 아니면 백신을 사용했을 때는 반 정도까지 줄였다는 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그 나라에 그 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입국 금지 뭐 이렇게 지금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막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지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 뭐 아까의 하나의 뭐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것이고 제가 짧게 해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마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처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견이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좀 수렴할 수 있는 단순한 간담회 수준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지금 중국발 입국 금지 같은 경우도 정확한 하나의 방향을 좀 내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요.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오라고도 안 오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는 별 실익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그러나 적어도 처음 초기 증상 이게 막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이걸 반드시 했어야만 이렇게 지금과 같은 팬데믹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에 동의하는 상황. 애초에 했었어야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지금 어제 이제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아까 이제 입국 금지 뭐 이제 실익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 기자, 뭔가 좀 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정정까지 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실익이 없다. 그 이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들이 더 많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적다.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들여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을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2배 가까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통계로 든 것이 법무부 통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 통계 속의 숫자는 강민석 대변인의 설명처럼 우리 국민 숫자가 아니라 통계 속 숫자는 중국인 숫자였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주장을 했다는 점이 오늘 문제가 됐고 급기야 청와대가 오늘 정정 발표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중국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2배 가까이 더 많다. 하면서 강 대변인이 인용한 중국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국민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다가 본인 나라인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들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이게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는요. 팩트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박능우 장관도요.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올 때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더 많이 전파했다. 이 부분 되게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염학회가 또 이게 출입국을 반대했다. 국회에서 했잖아요. 이 부분 되게 팩트 체크가 왜? 그 보고서 공고문을 보면 확장이 필요하다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청와대나 저는 이제 정부가 발표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그 무신분립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 그다음에 독일, 영국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강경화 장관이 영국에선가요? 누구를 만나려고 했다가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일정 중에 공개된 일정 중에는 영국의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회동하는 일정이 이제 공개가 돼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 이유로 이제 만남을 취소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는 것에 그쳤다. 그렇게 이제 좀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귀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HO 사무총장도 그랬고 제가 만난 각국의 외교 장관들 또 어제는 영국에서 영국 보건상도 만났습니다만 한국이 그 능력이나 그 준비 태도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가 된 나라고 물론 지금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WHO의 평가입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귀국하면서 한 이야기.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유럽을 방문하고 어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 빗장을 거는 이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이렇게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27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뭐 홍콩, 일본, 베트남 등등해서 27개 나라. 그리고 입국 금지까지는 아닌데 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31개 나라입니다. 중국 5개 지역을 포함한 뭐 영국, 태국 등에서 31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유엔의 이 회원국이 193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193개국 가운데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 이상이 우리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는 것이죠. 총 몇 개입니까? 58개 나라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그래픽을 매일 준비하면서 방송 막 진행하면서도 몇 번 수정해야 될 정도로 이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하나, 둘씩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간단치가 않은 게 이거 같아요. 인기 여행국이 이제 줄줄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이제 막 제한하고 있잖아요. 입국을 금지하고 있거나 한국인이 많이 찾는 나라가 5개 나라예요. 일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요. 2등이 베트남, 3등이 태국, 4등이 필리핀, 5등이 홍콩입니다. 근데 이 5개 나라가 지금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거나 입국 절차 이 조치를 대폭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국내에 여행업계 그리고 우리 저가 항공사들 있잖아요. 이런 항공사들도 지금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상희 평론가. 예. 그 외교라는 게 뭡니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이익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해외를 나가면서 불확실성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강경화 장관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화제를 전환하고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본인이 한 일을 좀 이렇게 좀 미화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강경화 장관에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이익이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지는 거에 비견해서 그럼 강경화 장관이 해외에서 한 일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더 중요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눈앞에 닥친 어떤 국민들의 불확실성 상황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얘기해줘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뭐 피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동문서답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또 좀 의문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입국 금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늘고 있고. 근데 정작 아까도 우리 중국인들 뭐 입국 금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 정작 대한민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미온적이냐? 우리는 정작 저렇게 한국 국민들이 여기저기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는데 아주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제가 나오고 짧게 있는 하나만 거죠. 더 네, 김상희 말씀드리면 평론가? 아까 제가 네. 자꾸 이게 불확실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입국 금지가 돼서 사전에 사람들이 안 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상황,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에 타국에 가가지고 일개 국민이 예.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김 기자, 어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부정적인 답변, 긍정적인 답변이 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부정적이란 여론이 51%, 그리고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는 또 더 내려간 모습이라서 오차범위 밖에서 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9%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개요 좀 한번 봅시다. 우리 개요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갤럽 조사고요. 조사 일시는 25일부터 27일이면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25, 26, 27 이렇게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9%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높았어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근데 그 대통령의 직무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 신체에 보호하는 게 주 임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 또는 이게 정권의 대응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우한의 교민들 이송부터 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 일관성이 없는 게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응이 너무 이게 무산일주의, 예. 샴페인을 이게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아하. 초기에 너무 낙관적으로. 물론 이제 경제도 살리고 국민들의 불안 때문에 했겠지만 예. 저는 너무 이게 안이하게 접근한 게 크게 키웠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지지율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여론조사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최대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갤럽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코로나19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조사인 거예요. 보세요.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2월 둘째 주에 64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주 전에 비해서 23%포인트가 빠져서 41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2월 둘째 주에 25였는데 26%포인트 높아져서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51.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10%포인트 더 많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2주 사이에 추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하 국장 말씀하세요. 저게 이제 아마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어떤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당정, 이 순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질본이 사실은 환자가 발생하면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심지어 뭐 그 사람들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추적하고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나라보다도 잘하고 심지어 우리가 왜 환자 숫자가 많이 갑자기 오르고 있느냐. 이게 한국만큼 하루에 10,000명, 20,000명씩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검사를 그만큼 많이 하니까. 한 사람 검사를 예. 확진하려면 무려 2번의 검사가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대폭발의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정부가 상정을 하고 미리 마스크든 아니면 병상이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 중국인 입국 금지도 미리부터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취하는 것처럼 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 이게 결국은 잘못했다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예. 여전히 제가 보기엔 질본 이하의 일선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평가라고 한다면 제가 보면 80% 이상이 잘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명계수, 예. 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그 시점까지가 바로 31번 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였거든요. 근데 31번 환자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굉장히 자세히 하면서 신천지 집단에 대한 이 부분을 밝혀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자를 찾아낸 거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일본, 다른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환자 수가. 하지만 그들은 찾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정부가 대응 못하겠다는 표면적인 평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확진자 숫자가 늘고는 있으나 뭐 굉장히 우리가 막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예, 잠시만요, 네. 교수님. 예. 그래서 어쨌든 확진자는 늘고 있으나 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좀 증상이 있어요 라고 답하신 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게 극도로 막 굉장히 막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오르고 있다 정도의 표현이 온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시각 5시 45분 51초를 지났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